비트코인과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들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들과 교환비를 갖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고, 거래소들이 4배, 8배, 50배, 100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들을 제공하며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언제든 쉽게 사고 팔고 고배율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사기네, 가치가 없는 코드 쪼가리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은 화폐혁명이고 한계에 다다른 피아 시스템을 대체하는 진정한 사운드머니, 건전화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간극만큼 계속 높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파괴적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현금 흐름보단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멀티플이 평가되며 사람들이 관심이 커질 땐 너도나도 테슬라가 만드는 미래에 열광하고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 보이고 이미 그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 이상 무언가를 지금 당장 빨리 보여달라고 보채는 시장 앞에서 급격히 시장의 기대감이 식어버리고 더 이상 혁신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테슬라가 만들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AI 로봇 기업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과 단순히 전기자동차나 만드는 혁신성 떨어지고 경쟁업체들에게 따라잡히는 그냥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간극만큼 가격은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투자의 세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사실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인생 전반에 모두 존재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동성이라는 녀석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그게 높으면 나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변동성이라는 녀석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겐 축복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자신이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이미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하는 상태라 낮은 변동성을 갖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수량이나 규모를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자산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두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가치 판단의 괴리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든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부족한 수량을 꽉꽉 채워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산된 월 현금 흐름과 구매력의 한계를, 즉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한계를 한계가 아닌 기간의 분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아무나 성공할 수 없게 해주는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억울하지 않아? 나름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어렵게 현재의 결론에 이른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올 때 저는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다 못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스스로 정확하게 느낀 사람만 하고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잘 된 것뿐이야.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현재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마인드에 맞춰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원래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변동성이라는 녀석을 비롯해서 때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등은 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다가와서 귀에 속삭이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책 멘탈의 연금술의 주옥같은 글귀 중에서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라는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경험이 3차례 있었다. 특히 3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보았다. 존경하는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긴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서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칙 현상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봐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 잘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 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영상 초반 제가 설명드렸던 자산 자체의 변동성 때문이든 이 책에서 언급한 내면의 멘탈 관리, 마인드셋의 부족이든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이 힘들고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어지신다면 그때마다 이 책의 문구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장,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방어에 집중하며 이게 장기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산 자체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어보단 그 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 세상에 부각되며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순간까지 기분 좋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보도 셰퍼가 말한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이 상태가 진정한 장기 투자 수도승의 득도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저는 늘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표현인 세상이 참 빠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린 잘 기억나지 않죠? 분명히 그때 그 순간순간엔 엄청나게 중요하고 치열하고 때론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정말 황당할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들은 꽤 많이 지워지고 다 휘발되고 사라졌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즉 원래부터 물려왔고 금수저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이 제공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무조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무언가로 녹여야 한다면 뭘로 녹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만약 이 리스크를 돈으로 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하는 내내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투자도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숏배팅을 한 투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불리한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돈을 퍼부으면서 버티면서 겨우 한번 올지 모르는 그 대하락장의 기회에 겨우겨우 탈출하거나 조금 먹고 나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인 거죠. 또 어떤 투자는 리스크를 계속 자신의 노동으로 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업에 가깝겠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성장성은 안 나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계속 노동력 투입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직장인으로 보면 회사 생활이 적성에도 안 맞고 인간관계도 힘들지만 이게 아니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월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 분이나 임원이나 간부 승진이 바로 코앞이라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빡시게 일하면서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에너지로 투입해서 리스크를 노동력으로 녹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그 자산의 요동치는 변동성과 사회적 믿음이 폭넓게 형성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모두에게 동일하고 따로 돈 주고 사거나 얻어야 되는 게 아닌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계속 녹이면서 점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돈을 퍼붓고 노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린 충분한 시간만 확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 그럴 때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적립식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과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투자의 리스크는 계속 시간으로 녹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기 투자의 단점은 뭡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중간에 투자의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언제 끊기는 거죠? 시간이 끊기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죽으면 시간이 끊기겠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를 세팅해놔도 투자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면 그 장기 투자는 끝납니다.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이유는 단순히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8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장기 투자의 핵심 자원인 시간이 끊기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본인의 변심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흥분된 마음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호기롭게 의미 있는 물량을 확 담고 가자를 외치고 관련 호재 뉴스들과 영상들만 계속 찾아보고 점점 확신에 차가는 상황까진 거의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초심자들이 동일합니다. 즉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이었냐? 아니면 상승장에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에 현혹돼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잘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착각했다가 하락 구간이 오니까 바로 가격에 반응해서 믿음이 깨지며 장기 투자로 담보했던 시간을 걷어들이면서 포기했느냐? 이건 거죠. 제가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투자를 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있나요? 내가 하는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나요?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경쟁업체가 생기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 혼자 잘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진급합니까?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보직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윗사람들과의 관계, 라인, 경쟁 구도, 회사의 인사 정책 등 연봉 하나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즉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타이밍 매매하면 계속 피할 수 있나요? 한두 번 피했으면 그 다음에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서 2번 연속 따면 그 다음 판에 또 딸 수 있나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의 영역이죠. 그리고 확률은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늘 평균에 수렴하고 결국 돈이 더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이 세상의 리스크를 녹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정말 더더욱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슨 방법을 쓰든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시간에 맡겨서 리스크를 녹이면서 불어나게 만들고 나는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들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와 내 자산, 이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하고 강력한 명품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투자라면, 내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휴대폰을 봐야 되는 투자라면 그게 노동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리스크를 뭘로 녹이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투자가 지속 가능합니까? 아니면 젊을 때나 반짝할 수 있는 한철 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길게 진행됩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현재 40대 이상은 최소 100세, 30세 이하는 120세가 아주 보수적으로 본 평균 수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30대는 앞으로도 90년은 더 투자해야 되고, 40대는 60년, 50대는 50년, 60대는 40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샀다 팔았다 하실 겁니까? 지금도 못 피하는 경기 침체와 대하락장이라는 리스크를 그때는 사팔사팔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도 반복할 수 없는 타이밍 매매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자신의 시간과 노동이 덜 들어가는 방식을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혀서 그 루틴대로 평생 투자하면서, 젊을 때는 그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고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나만 잘하면 되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현인들이 다 장기 투자 하는 거죠. 그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이게 정답이었다는 걸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다 머리 깨지고 피 철철 흘려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한테 글로 남겨서 알려준 소중한 지혜인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며 다를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며 또다시 피 철철 머리 깨지고 뼈저리게 느끼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모두 소비하고 결국 장기 투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그만둬야 할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평상시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 이젠 좀 그만하고 싶어질 때, 그때 내 귀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만해. 미련한 짓 그만해. 야, 세상이 변했어. 이번엔 달라? 유연해야 된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가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찾고 계속 자기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라고, 이런 데서 계속 할 거냐고, 이렇게 압박 넣고 어르고 달래면서 결국 포기각서에 도장 찍듯이 항복을 받아내면서 장기 투자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포기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적절하게 그럴싸한 근거를 주죠. 그래, 과거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 그래도 소중한 경험은 얻었잖아. 이 경험 바탕으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도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도망친 건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걸 눈치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 건지 안다면 대충 공부하고 이해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결론 내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가버리면 나중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시작을 대충 하니까 나중에 되돌리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팩트도 헷갈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포기도 못하고 계속 추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본전 오면 바로 던져버리고 정작 팔아야 되는 잘못된 투자는 계속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리스크를 녹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점점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타고난 감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선수들 사이의 미묘한 영역이고,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투자 판단과 장기 투자의 성패는 많은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과 마인드셋, 그리고 투자 자산을 선별하는 연습을 통해서, 즉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공부, 기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책을 보시고 관심 가는 대상을 깊게 탐구해 가시면서 투자의 현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들이 투자한 종목이나 자산이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지각 변동, 경기 침체와 호황의 반복,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더욱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영상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 구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라와 같은 장기 투자적 관점까지 설명드렸죠.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마인드셋은 이미 어느 정도 장착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 중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언가를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 즉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에 대본을 쓰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서 졸음과 사투하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책을 읽고 메모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게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승진 시점일 수도 있고 임원 인사 시점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의 안착이나 더 확장한 2호점, 3호점의 정착 시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월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님 곧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실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찾고 열심히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호기롭게 시작한 그 행위는 그리 잘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보고 관련 서적들 보고 영상 보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또 시작할 때 동기부여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왠지 모를 조급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어? 그래? 하긴 그게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 마치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는 이런 멘트가 꼭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인드셋 되어 있는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줍줍한다고 표현하시겠죠. 본인은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비관하고 다들 장기 투자 포기하고 자산을 매도하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 자산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용히 받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낌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 왜?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시간 선호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가 세팅된 사람이라 뭘 시작하고 실행하더라도 모든 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그 방향성을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어때요? 이거 6개월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호언장담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고 현재 주춤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적 마인드셋이 덜 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본과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무언가에 쏟아붓는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자산이든 행위든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단련하고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변에 공포심만 좀만 땡겨주면 바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정보들 조합해서 마치 스마트한 결정인 양 포기할 이유를 만드는 아주 나약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고 결국 포기하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결정인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뻔뻔함까지 장착하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 고등동물이 계속 귓속말로 꼬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쏠깃해하면서 팔랑팔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챙기자.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금세 팔고 사라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죠? 시점이 안 좋은 것 같고 아이템이 별로인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외부적인 상황 핑계만 대면서 바로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안 되는 행위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다면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나의 결과물과 행위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의 시작과 끝만 결과적으로 봐온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만약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던져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쓸데없는 잡념을 싹 없애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고 사내에서 전설적인 직장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30년이 되는 그 순간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같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기 투자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다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장기적 우상향 행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2030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점을 오늘도 목에 힘주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